안녕하세요, 코코스테기입니다. 오늘은 짠! 이 롤리 비니를 같이 한번 떠볼 거예요. 롤리 비니는 이 대바늘을 이용해서 뜨는 비니입니다. 그래서 뜨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세요. 이런 코바늘 같은 경우는 실과 바늘을 잡는 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대바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이 대바늘로 목도리 뜨기 같은 거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좀 간단하고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이 비니 같은 경우도 대바늘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인 겉뜨기와 안뜨기 이 두 가지 기법만을 사용해서 뜨는 비니이기 때문에 대바늘 입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연습하고 싶었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롤리비니는 얼핏 봐서는 이렇게 배색이 많아서 실 교체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밀은 바로 짠! 이 실에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다이 손 염색 실이에요. 실 자체에 이미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어서 배색 실을 교체하지 않고 이 실 한 볼로만 떠도 이렇게 매력있는 배색이 나옵니다. 이 배색실 같은 경우는 면이 70% 그리고 울이 30% 함유되어 있어서 좀 부드러운 소재의 그런 실입니다. 근데 색상이 살짝 톤 다운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짠! 이 모헤어를 합사해서 같이 떠줄 거예요. 모헤어를 합사해서 좀 더 색상을 톤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리한 느낌이 나는 비니로 떠줄 겁니다. 모헤어를 합사한다고 하면은 좀 따가운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헤어 특성상 이렇게 잔털이 있기 때문에 살짝 간지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얘는 틴실크 모헤어예요. 그래서 실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헤어 실이 굉장히 얇은 실이어서 비교적 좀 부드럽고 덜 간지러운 그런 모헤어 실입니다. 이 실 같은 경우는 성분이 57%의 모헤어와 28%의 실크 그리고 15%의 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구매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핸드다이 실 2볼과 모헤어 실 1볼 이렇게 패키지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 실 같은 경우는 손으로 염색한 핸드다이 실이기 때문에 떴을 때 그 편물의 그 배색은 랜덤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바늘로 뜨셨을 때 이렇게 줄무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배색이 엄청 뒤죽박죽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핸드다이이기 때문에 이 두 볼의 배색 그 순서가 일정하진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용할 도구는 5.5mm짜리 대바늘이 필요한데 이렇게 줄이 짧아서 전체 길이가 40cm 정도 되는 그런 짧은 대바늘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마커와 돗바늘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실과 바늘을 잡아 볼게요. 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안쪽에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이렇게 겉에서 말고요. 이 안쪽에서 잘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찾아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뜨다 보면은 이게 실 뭉탱이가 굴러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겉에서 하면은. 근데 안쪽에서 꼬리실을 뽑아서 진행하시면 굴러다니지 않아요. 이 안에서 그냥 쑥쑥쑥 뽑아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꼬리실 첫 번째 부분을 찾아주세요. 저는 오늘은 이 아이스 캔디 색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색실 하나랑 그리고 모헤어실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잡아주세요. 대바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끝부분을 잡아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바퀴 정도 요 정도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15바퀴째 된 이 지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감은 부분은 옆에다가 풀어서 놔주시고 여기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하신 다음에
이 엄지와 검지를 이 실고리 안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실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짠! 요런 모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손에서 이 나머지 3개의 손가락으로 이 밑에 있는 실을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바늘 하나만 가져와서 잡아주시고 먼저 엄지손가락에 걸려있는 이 실고리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쭉 끌고 와서 검지손가락에 있는 이 고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바늘을 쭉 끌고 와서 엄지손가락에 있는 고리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있는 이 실을 빼줄게요. 쇽! 그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그 고리 밑으로 다시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집어넣어서 고리를 쭉 위로 올려주세요. 슉슉슉슉 끝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코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두 번째 코로 올라가 볼게요.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준 상태에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손을 뒤집어 줍니다. 다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엄지손가락에 있는 이 실, 고리, 바늘을 이 실고리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찔러주시고 바늘을 쭉 끌고 와서 검지손가락에 있는 고리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을 다시 끌고 와서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에 있는 실고리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찌른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실을 빼주고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두 번째 코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엄지손가락에 있는 고리 밑에서 위로 바늘을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검지에 있는 고리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찌른 다음 다시 엄지손가락에 있는 고리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검지손가락에 있는 실은 빼지 마시고 엄지에 있는 실만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쭉 잡아당겨 주시면 세 번째가 되었죠. 다시 엄지를 이렇게 실 안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뒤집어서 손바닥의 위를 향하게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코를 다 만들어줬고요. 총 84개의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84개의 코 만든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84코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투리 실은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잘 감아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전 중요한 거 여기서 이거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코들이 다 안쪽을 향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비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안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뜨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시작 코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단수링을 바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실은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뒤편에다가 놔주시고 그
그 다음에 왼손으로 들고 있는 이 바늘에 걸린 고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바늘로 찔러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슬, 첫 번째 고 여기 있죠? 이 사슬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줍니다. 바깥편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편에 아까 실을 뒀었죠? 이 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바늘, 이렇게 찌른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줍니다. 다시 이렇게 바늘을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슬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바늘에 고리가 하나 생기죠. 그리고 왼손에 있는 이 사슬코는 빼줄게요. 왼쪽 바늘은 쫙 빼주면은 첫 번째 겉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모자에서 이 한쪽 부분만 이렇게 왕창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쭉 잡아당겨서 이 처음 시작 부분을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쭉 조여줄게요. 겉뜨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사슬코죠. 이 사슬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바늘을 뒤편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을 아래로 내려서 이 앞쪽으로 빼줄 거예요. 앞쪽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왼쪽 바늘에 있는 이 사슬을 위로 올려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겉뜨기가 완성됐어요. 살짝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겉뜨기를 2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뜨기를 2개를 해줄 거예요. 안뜨기는 실이 먼저 앞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찔렀잖아요. 안뜨기는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슬에 먼저 이 사슬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요. 다시 사슬 안에다가 바늘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실로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줄게요. 다시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바늘에만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 바늘을 다시 빼줄게요. 이번에는 이 실은 일단 이렇게 잘 잡고 계시고 얘가 너무 헐렁하면 잘 안 빠질 수 있어요. 잘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바늘을 빼줄 건데 왼손이 도와줄게요.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아까 이 바늘이 찔러진 그 방향 같은 루트로 이번에는 바늘이 바깥으로 나갈게요. 이 사슬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슉 빼주면은 안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한 번 더 안뜨기 하나 더 해줄게요. 이 사슬 안에다가 바늘을 넣고 바늘을 앞으로 찔러줍니다. 오른손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실과 바늘을 잘 잡아주시고 왼쪽 엄지손가락이 도와서 바늘이 들어왔던 루트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슬은 빼주세요. 왼쪽 바늘에 있었던 이 사슬은 슉 빼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안뜨기 완성! 이번에는 겉뜨기 2개를 할 차례예요.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를 고무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니는 2코 고무뜨기로 진행을 하는 비니입니다. 2코 겉뜨기하고 2코 안뜨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안뜨기 2개 해줬으니까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는 실을 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고리에 겉뜨기니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시고 그 다음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 오른손으로 실과 바늘을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왼쪽 이번엔 검지손가락이 도와줄게요. 이렇게 살짝 내려서 바늘이 들어왔던 루트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나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왼쪽 바늘에 있던 사슬은 빼줄게요. 겉뜨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앞에서 뒤로, 앞에서 찔러서 이렇게 사슬 정 가운데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뒤에서 앞으로 걸어주시고 바늘이 들어왔던 루트 그대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이 사슬은 슉 빼줄게요. 자, 겉뜨기 2개 해줬죠? 이제는 안뜨기 2개를 해줘 볼게요. 안뜨기는 실이 앞으로 먼저 와 있어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슬, 안뜨기니까 이번에는 사슬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늘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찔러주신 다음에 실을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걸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실과 바늘을 잘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도와서 바늘이 나왔던 방향 그대로 다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슉 빼주시면 안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사슬 정 가운데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주시고 앞쪽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바늘을 밀어서 바늘이 들어왔던 그 루트 그대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대바늘에 있던 이 사슬은 빼줄게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겉뜨기는 앞에서 뒤로 찔러주시는 거고 안뜨기는 실을 먼저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시는 게 안뜨기입니다. 이렇게 2코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방금 겉뜨기를 했더라 안뜨기를 했더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럴 때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모헤어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진행한 코를 보시면 여기에 윗부분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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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는 안뜨기를 한 자리입니다. 안뜨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겉뜨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V자, V자 여기도 V자 여긴 첫 부분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뜨기는 이렇게 일직선의 모습을 띠고 있고 겉뜨기 한 부분은 V자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비니 같은 경우는 엄청 단순한 기법이에요. 이렇게 두 코 고무뜨기로 계속 진행을 쭉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겉뜨기랑 안뜨기를 연습하실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 2코씩 한 바퀴를 쭉 진행을 하고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다시 이 오른쪽 편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연결할 때 첫 번째 코 부분을 조금 바짝 조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첫 코 부분은 당분간은 최대한 바짝 조여서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야지 여기가 늘어나지 않고 앞부분이 티가 안 나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단 할 때 겉뜨기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겉뜨기 한 부분은 겉뜨기로, 안뜨기 한 부분은 안뜨기로 쭉 동일하게 연결을 해서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겉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분이니까 좀 바짝 조여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도 겉뜨기였죠. 겉뜨기 2개 하셨으면은 실을 앞쪽으로 보내셔서 이번엔 안뜨기 할 차례죠. 안뜨기 2개. 그 다음에 실을 다시 뒤로 보낸 다음에 겉뜨기 2개 할 차례겠죠? 이런 식으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를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게, 이 실은 오른편에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 바늘에 실이 걸려 있어야 해요. 헷갈리셔서 간혹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늬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실이 오른쪽 편에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진행했던 부분, 이렇게 V자 모양 있으면 겉뜨기를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렇게 일직선 있는 부분은 안뜨기 한 부분이고, 겉뜨기 2개 했으니까 이제 안뜨기 할 차례구나 하고 안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뜨기 하나, 안뜨기 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쭉 해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라서 전혀 어렵지 않죠. 이게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겉뜨기와 안뜨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결과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선은 55단까지 떠주시면 되세요. 그 이후에 이 윗부분에는 코줄임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두 코 고무뜨기는 55단까지 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배색실을 교체해야 되는 그 지점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실 교체하는 방법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도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참고해서 실 교체해 주시고, 뜨시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겉뜨기를 해야 하는 차례인데 실수로 안뜨기를 해버리거나, 그래서 이렇게 코를 다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그때 실수하지 않고 깔끔하게 원상복귀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바늘 초보이신 분들, 입문자이신 분들은 이걸 좀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여기 편물의 구멍이 뻥 크게 뚫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겉뜨기를 해야 하는 차례이죠.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실수로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안뜨기를 해봤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안뜨기를 2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안뜨기 표시가 이렇게 4개나 되어버렸어요. 이때 여기 오른쪽 바늘에서 바로 이렇게 코를 막 빼버리시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빼버리시면은 이 실이 풀어지면서 여기 구멍이 뽕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바늘에 먼저 코를 주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빼주시는데, 이때 여기 이렇게 사슬에 매여있는 그 아래에 이 사슬을 한번 봐주세요. 이 코가 매여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사슬, 이 사슬을 바늘에 이렇게 주워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주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코를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쭉 잡아당겨서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 이 코가 매어져 있는 이 밑에 있는 사슬, 여기 보라색 실 보이시죠? 이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건데, 이때 이 실의 방향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안뜨기를 했으니까 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실이 여기 앞으로 나와 있는데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찔러 주시면은 사슬이 이렇게 꼬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슬을 오른쪽 바늘에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원상복귀가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코가 진짜로 빠져버린 경우,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구멍을 다시 메꾸는 방법도 지금 같이 알려드릴게요. 지금 겉뜨기를 해야 되는 차례인데 실수로 이렇게 안뜨기를 해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코를 다시 왼쪽 편으로 주워줘야 되는데 코를 주워주기 전에 먼저 오른쪽 바늘에서 코가 빠져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빠져서 실이 이렇게 당겨졌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죠. 이 고리 모양을 재빠르게 주워서 왼쪽 편에다가 이렇게 주워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편물을 움직이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편물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고리가 쏙 빠져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다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코바늘 있으신 분들은 코바늘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코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이 손가락으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실이 빠진 이 밑에 이 사슬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고리. 이 고리가 한 번 더 빠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손톱을 이렇게 잡아서 끌고 와주세요. 그래서 고리 모양을 다시 이렇게 고리가 커질 수 있게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빠져있는 이 실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고리를 통과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코바늘이 있으신 분들은 코바늘을 이 사이에다가 넣고 후크로 이 실을 끌고 와주시면 되세요. 근데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라도 이렇게 최대한 일단 고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뒤에 빠져버린 이 실을 이 고리 앞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사슬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거를 이제 왼쪽 사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고리가 왼쪽을 향하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상복귀가 됐죠? 그래서 구멍이 뚫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구멍이 한번 뚫리면 거기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너무 안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 전에 잘 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다 떠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55단까지 다 떠줬습니다. 여기 마커 걸어놓은 부분까지 한 바퀴 다 떠서 돌아와줬고요. 이제는 코줄임을 진행을 해줄 건데, 코줄임을 하기 전에 일단 이 편물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쪽을 앞으로 하고 어느 쪽을 뒤쪽으로 할지, 어떤 면이 더 고르고 예쁘게 잘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안쪽 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안쪽이 바깥면이 될 수 있도록 완성하고 나서 편물을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쪽을 바깥쪽으로 하실지 아니면은 지금 쭉 뜨신 대로 이대로 바깥면을 그대로 바깥면으로 하실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먼저 모자를 이렇게 뒤집지 않고 이렇게 쭉 떠준 그대로, 편물 그대로 모자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코를 어디서 줄이셔야 하는지. 일단 마커를 걸어주시고, 지금 겉뜨기를 해야 하는 차례이죠. 겉뜨기 부분에서는 그대로 겉뜨기를 우선 진행을 해주십니다. 겉뜨기 하나, 겉뜨기 2개. 그 다음에 이제 안뜨기를 2개를 진행을 해야 되는 차례예요. 이 안뜨기 부분에서 코줄임을 해줄 겁니다.
안뜨기를 위해서 먼저 실을 앞쪽으로 보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바늘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코 하나에만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코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바늘에 두 코를 다 주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안뜨기. 그리고 이렇게 슉 빼주시면은 그러면 두 개의 안뜨기가 하나의 안뜨기 코로 이렇게 합쳐졌죠. 이렇게 코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겉뜨기 두 개 할 차례니까 겉뜨기는 그대로 하나씩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안뜨기는 두 개를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두 코를 모두 다 바늘에 주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안뜨기를 하나. 그래서 두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코를 주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처럼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서 이 안쪽 면이 바깥을 향하게 그렇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겉뜨기 부분에서 코줄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이 위에 있는 코만 바늘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코 두 개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바늘에 코를 주어줍니다. 실을 먼저 뒤로 보내줘야죠. 요렇게 한꺼번에 주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하나만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는 두 개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겉뜨기 부분은 두 개의 코를 한꺼번에 바늘에 슉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를 하나만 해줍니다. 다시 안뜨기는 하나씩. 이런 식으로 코줄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코줄임 하는 거는 한 단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지금 56번째 단 여기에만 코줄임을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 끝부분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줄임 부분을 한 바퀴 다 둘러주고 끝부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코줄임 없이 평단으로 14개의 단을 더 위를 올려주시면 되시는데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자를 뒤집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겉뜨기 부분에서 코줄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와 있습니다. 저랑 반대로 안뜨기 부분에서 코줄임을 하신 분들은 겉뜨기 두 개,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안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 줄이지 않고 이 무늬 그대로 평단으로 14개의 단을 더 올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잘라줄 건데 이 실로 모자를 한 바퀴 이렇게 둘러준 만큼 이 정도 길이를 남겨두고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실을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연결을 해주셨으면 대바늘 중에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대바늘, 왼쪽 편 대바늘로 이 사슬들을 이렇게 다 끌고 와줍니다. 그리고 왼쪽 편 대바늘에 있는 이 사슬들을 하나씩 돗바늘로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한 코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돗바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다 옮겨주셨으면 대바늘은 빼주시고 돗바늘을 쭉 잡아당겨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정수리 부분을 쭉 조여줄게요. 쭉 끝까지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자를 뒤집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가 안쪽이어서 이 상태에서 실을 정리해 줄 거고, 여기를 바깥쪽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모자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실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멍 이 사이로 돗바늘을 찔러 주시고 그다음에 모자를 뒤집어서 이 안쪽에서 이 꼬리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이 구멍이 작아지게 끝까지 실을 쭉 잡아당겨서 구멍을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이 나와 있는 부분, 지금 이 사슬에서, 이 사슬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한 바퀴를 더 둘러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 바퀴, 모헤어 때문에 코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돗바늘로 찔러서 한 바퀴 끝까지는 아니고 반 바퀴 정도만 이렇게 한 번 더 보내줄게요. 이 정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 근처에 있는 사슬 아무 곳에나 이렇게 바늘을 살짝 찔러서 다 빼지 마시고 반만 빼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고리 사이로 바늘을 한번 통과시켜준 다음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그 다음에 돗바늘로 편물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찔러줄게요. 이 정수리 부분 한 번 더 찔러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찔러줄게요. 하셨으면 이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여기도 지금 꼬리실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일단 좀 넉넉하게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닐을 이렇게 접어서 써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 매듭이 이 안쪽에 숨겨질 수 있도록 이 처음 시작 부분, 이 꼬리실은 이 바깥쪽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중간에 배색실 교체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정리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실 교체하는 영상 참고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